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지난 한 주 육아는 어떠셨나요? 지치기도 했다가 좋기도 했다가 행복하기도 했다가 짜증도 났다가 그러셨겠죠?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아이고 뭐 그냥 한숨부터 나오네요. 신생아를 키울 때는 일주일이 힘들죠. 새벽에 귀신 꿈까지 꿨다. 너무 피곤해서. 그럼 저희 샤를라 다산의 여왕님은 어떠셨나요? 저번 주 되게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고 네. 저번 방송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주말에도 본인 부분이 되게 재밌었죠. 예. 항상 그렇죠. 네. 그게요. 빵빵 터지는 부분이 항상 뭐 일정하니까요. 저희 삐리삐리 AI님은 어떠셨어요? 네. 시리님인데요. 아, 예, 시리님 그렇습니다. AI나 시리나 뭐 사실. 네. 저는 뭐 그냥 특별할 거 없다. 그냥 평범한 하루. 또 조카랑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왜 말을 뻥을 치시네요. 납치. 납치. 예, 어느 순간 전 안 가겠다고 했는데 차에 타서 포항에 봄으로. 실려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차표가 없어서 영어로 네임이라고 비행기로 하죠. 다시 올라오는 버라이어트한 주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뻥을 치시니까 바로 웃기잖아요. 뻥이란요. 어쨌든 다들 아이들과 함께 참 뻑적지근한 일주일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어떤 얘기 하기로 했었죠? 그 모유 수유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 모유 수유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잖아요. 한 문장이요. 네. 뭐 했죠? 엄마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네. 예.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인데요. 전 남자라서 뭐. 해줄 수 있는 아. 거 많으니까요. 아니, 왜냐면 아이의 뭐 질병 감염, 뭐 또 당뇨병, 비만, 백혈병, 심장병 등의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워낙에나 잘 알려졌기 네. 때문에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들 알려져 있는데 거기엔 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엄마가 네.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만큼 엄마가 또 감내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저희 샤랄라 다산의 여왕님께서는 예. 이제 아이를 둘을 낳고 모유 수유를 하셨죠? 전 둘 다 돌까지 했어요. 돌까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참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 주제거든요, 사실. 모유수유는 일단 실패율이 원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힘든 것도 사실이고. 힘드셨어요, 실제로? 초반에 되게 힘들었어요. 첫째 때 이제 모유를 이제 처음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네. 제 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진짜 버겁기는 이게 했죠.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이게 직접 체험해보면 네. 맞아요. 그리고 출산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 전몸살이라는 게 진짜 네. 제 몸을 다 찍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전몸살 아팠거든요. 겪으셨어요? 전 되게 심했어요. 첫애 때. 첫애 때는 진짜 막 울면서 친정 엄마가 네. 그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꽉꽉 눌러줬구나. 네, 꽉꽉 눌러주는 마사지가 좋다고 그게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거 알죠? 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네. 했던 그 방식으로 했다가 너무 그때 충격을 먹어가지고. 근데 초반에 그러고 나서 애를 이제 한 100일 정도까지 네. 먹이고 나서부터는 이제 몸이 점점 적응을 하면서 오히려 분유보단 저는 되게 편했거든요. 많이 까먹으셨네요. 전몸살 다음에 오래됐잖아요. 또 일단. 네. 그 제가 이런 그 B 균열, B 부분의 균열이 옵니다. 안 겪으셨어요? 아, B 부분? 네. B 부분이 뭐야? 아, 뭐 예상되네요. 네. B 부분. 아이가 무는 부분. 거기에 균열이 오면서 피가 나기도 해요. 그건 아니, 안 뭐, 나왔어. 그 B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아파. 너무 아니,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거 B로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건 뭐 되게 성인 방송이나 네, 성인 방송 좀 괜찮습니까? 이상하지만. 아, 진짜. 유두균열이요. 아, 그렇죠. 그거야. 네, 정확한 명칭이니까. 정말 그게 너무 잊고 있었네요. 그걸 진짜 조리원에서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도 더 아프죠. 저는 어땠냐면, 저도 전몸살이 굉장히 심했는데, 저는 조직이 되게 좀 오밀조밀해서 더 아픈 케이스였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조리원 갔다 와가지고, 아이가 이제 빠는 힘이 세지면, 그 빠는 힘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럼 이게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게 또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피도 나고 균열이 일어나는데, 피가 나면 진짜 어떡하지? 갈라져요, 막. 이게 쩍쩍. 모유 수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만 되면 정말 이게 제 눈동자가 막 지진을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또 자주 해야 되잖아요, 또. 네, 아파도 먹여야 돼요. 진짜 너무 아파도 먹여도 돼요?
그 초반에 먹여야 돼요. 먹여야죠. 어떻게 해요? 왜냐면 또 이게 그래서 젖이 모유수유를 늘어나요. 한번 하긴. 시작하는 저 같은 성격의 엄마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성향이 또 모유수유를 할 때 해야지 안 그러면 전몸살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아이가 누게 해줘야 되고. 안 나오면 그게 근데 이제 막히는 막히고 거죠. 이제 유선염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유선염으로 약도 먹었거든요. 그래요? 진짜. 나보다 가지가지 심했네. 하셨네요. 정말. 아 정말 너무 심해. 근데 유선염으로 약 먹을 때는 모유수유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빼내고 네, 그 다음에 그죠? 뭐 몇 시간 있다가 이제 먹이면 된다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때요? 결과는 만족스러웠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안 아팠나요? 저희 애들은 이제 같은 시기에 낳은 이제 같은 시기에 출산을 한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그건 애들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병원을 잘 안 다녔어요. 저는 병원을 건강검진 받을 때 아닌 이상은 잘 가본 적이 없어요. 요새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애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네. 놀이터 엄마를 쪽이나 닮아서 약간 좀 미세먼지도 있고 개구쟁이들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도 이제 돌까지 아이한테 저 완모를 했거든요. 분유를 먹이지 않고 완모를 했는데 사실 돌까지는 아픈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이도. 근데 주변에 또 분유를 먹은 애들도 그렇게 돌까지는 애들이 아픈 맞아요. 경우가 그렇게 없어요. 왜냐면 음. 엄마들이 워낙 조심하기도 하고. 음. 근데 뭐 간혹가다 아픈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또 분유도 그러고 보면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어쨌든 애들이 우리 아이도 모유수유를 했지만 어린이집에 갔을 때 어쨌든 전염병에 많이 걸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다른 애들 그때 한참 뭐 수족구 걸렸을 때 저희 아이는 뭐 안 걸리기도 하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근데 분유 먹은 애 중에서도 수족구 안 걸린 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제 저는 네. 아빠 입장이지만 이 모유수유에 관련한 연구 결과가 많긴 한데 이게 사실 보면은 뭐 워낙 다양한 연구 결과가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게 꼭 모든 엄마들한테는 이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모유수유를 한다고 해서 그 모유수유를 받은 아이가 상대적으로 분유를 먹은 아이들에 비해서 덜 아프다라는 사실 보면은 그건 정말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봐야 될 부분일 텐데 과연 그 정도로 우리가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지 사실 어찌 보면 통설로 모유수유를 하면은 면역력이 강화가 되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닌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연구 결과 중에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게 애들 요즘 아토피 없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아토피는 거의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애들이 모유수유를 한 애들은 아토피가 안 걸린다. 면역력이 강화가 돼서 그런 게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고 그 발표도 기사도 많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모유수유를 많이 했던 케이스고 동생은 거의 분유를 먹었던 케이스예요. 네. 근데 저는 엄마가 모유수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토피가 성인 아토피가 뒤늦게 나타나서 고생을 했고 동생은 그런 거 없이 건강하게 낳고 그래서 꼭 모유수유를 해야 되나. 진짜 그런 것 같기도 네. 하네요. 왜냐면 저도 저희 오빠가 이 엄마의 젖이 놓지를 않아서 저는 못 먹었거든요. 오빠가랑 3살 더 어린데 저 낳았을 때도 오빠가 놓지를 않았대요. 3살인데? 어머니 너무 그래가지고 힘드셨겠는데. 저는 거의 못 먹었대요. 그런데 저는 진짜 잔병 치레 없이 살았는데 저희 통뼈잖아요 또. 건강합니다. 저는. 근데 저희 오빠는 그렇게 병원에 자주 갔어요. 알레르기란 알레르기는 다 있죠. 비염도 있죠. 그런 걸 보면 또 그게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게다가 뭐 아빠 입장에서 요새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유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고 나오기 위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젖을 나오게 만드는 네.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강요를 할 수 있는가? 강요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성성에 있어서 상당히 그 의견 접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강요는 하면 안 되지만 네.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근데 엄마가 되니까 저는 원래 처음에 모유수유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가슴이 처지는 그런 현상도 너무 싫었고 뭐 어디서 이제 주워들은 건 있으니까요. 그 어렸을 때도. 네. 뭐 제가 일단 그 느낌을 한 번도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아기가 이제 나의 젖을 이제 먹는다는 그 경험이. 근데 전 옆에 누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독신주의자잖아요. 삶이 그래서 귀찮으신 분이니까요. 진짜 나는 모유수유를 되게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기가 태어나갖고 출산을 하자마자 그 순간 제일 처음 아기랑 만나서 한 게 아이한테 젖을 물리는 거였거든요. 그게 어쩌면 학습
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이 저한테는 지금도 첫 애를 처음 출산하던 그 침대 위에서 젖을 물렸던 순간이 아직도 떠오르거든요. 그거는 그 느낌이. 자연 분만을 한 사람들은 다 네. 해요. 사실 보면은 뭐 그 병원이나 산부인과 이제 거기서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제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 스스로 저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거는 이해를 해요. 인정을 해요. 음. 저도 제가 제 아이가 제일 예뻤을 때가 보면은 생각해보면 모유 수유할 때 모유수유를 제일 하면서 가까웠어요, 진짜. 이 심장 소리를 서로 느끼면서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벌컥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유라는 게 이제 초유는 뭐 좋다고 워낙 말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분들도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초유는 최대한 먹이려고 하시는 것 같고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데 억지로 이제 나오게 하려는 노력들을 해도 사실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나오는 그 모유를 그 아이한테 먹였을 때 과연 그 성분이 우리가 각종 연구 결과에서 보는 그 모유가 아이의 면역력이나 건강에 좋다라는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금씩 나오는 그런 것들도 과연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짜내가지고 아이한테 먹였을 때 그런 모유의 성분들이 과연 분유보다 나을 것인가 저는 근데 그게 저는 그 부분에 궁금하더라고요. 있어서는 분유 역시도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분유는 대신 그 영양분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아예 하나의 그러니까 제품으로 시킨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균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양분의 균형을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한 부분이 있고 그거를 이제 일관화 시켜가지고 먹이는 거니까 모유는 사실 엄마의 뭐 지금 살아왔던 생활 환경이나 지금 이제 식습관 뭐 여러 가지 여러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이제 조금 성분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분유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성분으로 똑같은 성분으로 똑같이 먹이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모유가 과연 무조건 아이 건강에 더 좋을까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이라서 네, 그럼 그렇죠. 당연히 뭐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면서 네. 모유수를 하고는 나쁜 그건 당연히 거죠. 안 안 좋겠죠. 먹이는 그거는. 게. 네. 그리고 이제 모유수유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가 궁금해하는 게 얼마 전에 다산의 여왕님도 기사를 쓰셨는데 모유수유를 하는 중에 술을 마셔도 되는지 매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그게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연구 결과는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는 있지만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유의 어떤 이런 효능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근데 제가 그때 기사를 쓰면서 저 스스로도 생각을 했던 건데 엄마들 카페 있잖아요. 지역 카페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보면서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제 질문을 올리는 이유가 나는 모유수유를 계속 하고 싶어.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것만큼은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해도 너 모유수유 해도 괜찮아.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거기에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힘든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웠고 맥주 한 잔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모유수유 중이야. 근데 내가 나는 근데 모유수유를 계속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젖을 다 짜낸다면 먹어도 괜찮다고 나에게 답변을 해줘. 라는 식인 거죠.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모유수유 자체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 사회적인 통념? 정부에서도 모유수유를 되게 권장하고 있고 병원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의사분들도 그렇게 그렇고 실제로 모유수율이 높지는 않아요. 높진 않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건복지부나 어떤 뭐 정책적으로 나올 때 보면은 모유수유를 항상 권장하는 병원에서 사실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분유를 먹이라고 권장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모유수유를 하라고 권장을 또 하시고 이런 사회적인 통념들이 어찌 보면 이 엄마들을 좀 옥죄는 게 아닌가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안 나와서 못 줄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특히 엄마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자신의 아이가 소중하지만 분유를 먹인다고 해서 그 엄마가 나쁜 엄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절대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유수유를 다 하기는 했지만 제 스스로 봤을 때는 잃어버린 게 너무 많거든요. 일단 많이 이제 가슴이 처져서 정말. 너무 이제 정말 이제는 진짜. 아이 낳고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는데 처음에 모유수유를 끊었을 때 그 내 모습을 본 그 충격은 저는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아. 정말. 가슴은 쳐졌지, 배도 쳐졌지. 저는 배는 안 쳐요. 그냥 살 배도 쳐졌어요. 그냥 살이 쪘던 게 아닌가. 다만 모유수유 출산을 하고 나서 했을 배가 때 그렇게 되니까요. 좋았던 거는 저는 살이 다 빠졌거든요. 더 빠졌거든요. 그게 아마 모유수유 덕이 컸던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네. 저는 저도 완모를 했는데 나는 쪘어. 대신 뭐 그만큼 많이 먹은 게 아닐까요? 열심히 먹었죠. 옆집 언니는 아마 좀 운동도 하시는 거고. 저는 그게 관리를 하셨겠죠. 제가 모유가 되게 처음에 적었기 때문에 늘리기 위해서 녹황채소가 좋다고 해서 녹황채소 반찬만 먹고 미역국만 먹고 막 독하네요. 이랬어요. 정말 독해요. 네.
미역국을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몇 개월 미역국이 동안 아직도 드시면서. 너무 좋아요. 저는 김치찌개를 그렇게 먹었어요.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저도 100일 지나고 나서는 김치도 먹고 했는데 크게 별로 애한테는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도 드시는 게 제 생각에는 이 두 분의 스타일상 옆집 언니는 김치찌개를 하더라도 나트륨 함량을 좀 줄이고 드셨을 것 같고 우리 다산의 여왕님께서는 나트륨을 평소대로 아마 섭취하지 저는 않았을까 그게 싶기도 해요. 있었어요. 모유수유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던 게 제가 먹는 거에 있어서 남들이 이거는 되게 안 좋대, 위험하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너무 크게 막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유수유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그 반대급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먹었던 것들이 살로 와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제가 먹고 싶은 걸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제가 아기한테 제가 정말 근데 행복한 게- 모순적이지 않아요? 왜요? 아기를 사랑하고 다 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에고가 너무 강했어. 이건 또 내고가 너무 강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제가 행복해야지 태아도 그렇고 아기도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르스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한다고 먹고 할 것 하면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모유수유를 근데 또 사실 안 모유수유를 하는 게 하실 근데 그 모유수유를 하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애기한테도 좋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했을 때 분유값보다 확실히 안 나가는 경제적인 비용. 사실 그거 그거는-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큰 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외출을 할 때는 그 이제 스틱형으로 된 분유를 썼었거든요. 외출을 할 때 이제 모유수유가 바로 가능하지 않은 장소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는 또 수유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롱롱타임 어고 옛날 저는 옛날에. 옛날에 간사에 배나 봐요. 네, 근데 그때 그 가방에 분유 짐들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애기 옷에, 맞아요. 저도- 분유병에, 뭐 분유통에, 뭐. 근데 모유수유 안 그렇거든요. 나중에 수유실도 맞아요. 좀 나만 생기고, 있으면 돼요. 둘째 때는 거의 밖에서 수유실 그게 가서 장점이죠. 하니까. 정말 좋아요. 저 같은 응. 경우에도 저는 원래 정말 짧게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가슴이 처지는 게 싫어서. 미용적인 부분에서 그쵸. 근데 계속 했던 이유가 이게 적응을 하고 나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젖병 안 편해, 씻어도 너무 편해. 되죠. 어딜 나가도 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모유수유가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은 좋은데 분유 같은 경우에 정해진 용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마다 네. 정해진 용량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모유수유는 그게 뭐 미리를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애가 먹을 만큼 먹고 그만 먹고 하는 그게 거라서 애가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기계보다 더 정확합니다. 진짜. 그리고 엄마 몸도 애 딱 애 정확하게 먹을 만큼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애가 좀 커서 먹는 양이 늘면 네. 전 양이 더 그만큼 많아요. 먹어요. 정말 신기하죠. 인체의 신비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네. 말씀하신 제가 또 모유를 먹이는 입장은 직접 먹이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분 엄마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더 생각이 드는 건 어쨌든 분유는 늘 정량. 그러니까 아빠 정해진. 입장에서 늘 정해진 용량에 근데 똑같이 그거는 먹을 수 그렇게 있는.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정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건 부모가 정하는 거죠. 근데 모유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분유도 근데 먹기 싫으면 안 먹습니다. 먹여보면 그렇거든요. 남은 걸 버려야 되잖아요. 아이가 정해져요. 예.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젖은 애가 먹을 만큼 먹고 나면 남은 걸 버리는 게 뭐 그거는 버리더라도 어쨌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 아닙니까? 또 문제가 모유수유의 있나요? 장점이라고 사람들이 아깝죠. 꼽는 게 네. 아깝죠. 모유수유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모유수유를 하려면. 그렇죠. 근데 분유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안 먹여도 물론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는 이제 미리 유축을 해놓고 하면 네. 얼려놓거나 하면은 이제 그러면 냉동 보관했을 가능하긴 경우 하는데 저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네. 어찌됐든 아까 이제 시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도 이건 뭐 아빠가 있든 할머니가 있든 네. 할아버지가 있든 엄마는 누구든 잠깐 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분유를 먹이는 그러니까 동안. 이게 어찌 보면은 엄마로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게 또 한 번 이제 강조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아빠 입장에서는 분유를 먹이는 게 뭐 그렇게 모든 게 그러니까 좋지만 않은 게 당연히 그렇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고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많이 저 비싸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 쪽 분유를 지금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제 구입해가지고 먹이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글쎄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애가 하나인 애들보다는 이제 하나인 집보다는 2배 이상 먹으니까 글쎄요, 그거는 분유를 어떤 걸 먹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서 적어도 수십만 원인 거죠. 한 달에 비용이. 그 수십만 원이 얼마 정도예요? 저는 분유를 그렇게 안 사 먹여봐서 수십만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매달 한 나가는 30만 원 그 분유에 정도 나가는 30만 원 이상 나가죠. 30만 원. 아 저희는 한 둘이 명이라면 한 명이라면 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30만 원 네. 거기에 이내? 기저귀값 하고 그렇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택도 없군요. 그렇죠. 안 그래도 뭐 아동수당이 뭐 그것도 예, 준다고 뭐 10만 하는데 원 뭐 10만 나오고. 원은 그거랑 원래 나오던 거 20만 원이랑 하면은 20만 원도 사실 보면 그 돌 때까지 20만 원이고 그 다음부터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뭐 언젠가 우리가 이제 또 요주제 가져가면 이유식 하기 시작하면 안심 먹이면은 난리나 진짜. 아유 진짜 안심은 비싸. 또 소고기 먹이니까 소고기 안심 한우로 응.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기저귀 값은 계속 돼야 되는 거고 분유를 또 먹이고 분유를 좀 이제 덜 먹거나 혹은 끊게 되면 뭐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유식을 먹고 그럼 또 그만큼 돈이 드는 거죠. 그 이상으로 들 수도 있는 거고. 이유식 4개월부터 들어갑니다. 초기에 더 많이 들어가요. 안심을 꼭 쓰고. 초기에 이제 이유식을 먹이면서 또 분유로도 이제 간식으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뭐 2배겠죠, 뭐 아마. 애 하나 키우는 우유수육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엄마의 사실 그 인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유수유가 사실 보면 뭐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다, 선물이다 해서 해주지만 결국엔 그만큼 자기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고 힘들거든요. 해야 되죠. 그 희생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행여 산후 우울증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에게 그 스트레스가 전가가 된다면 아이는 사실 보면 제가 만약 이제 이 꼬맹이 아기라면 모유를 먹고 있긴 한데 힘들다 그러던데. 힘들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이게 남편들의 많지 않아요.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거죠. 많지 않아요. 근데 모유수유에 대한 단점으로 사람들이 꼽는 게 엄마가 골병 든다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3시간마다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자다가 깨서 애 계속 젖 물리고 먹어야죠. 네. 그걸 분유도 반복을 똑같지 하고 않아요? 예. 그리고 그 대신 모유 같은 경우는 소화가 더 빨리 돼서 애가 빨리 배가 더 고프고 분유도 똑같지만 분유는 분유통에 있는 분유를 옮겨 담아서 젖병에 먹이는 거고 모유는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두균열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고통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힘들 수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먹이는 동안에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전 먹이면서 자죠. 네. 나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분유도 네, 저 먹이면서 잘 같은 수 있어요. 경우에는 밤중 수유를 굉장히 빨리 끄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뭐 애가 잘 따라주기도 했고 그니까 유두균열과 전몸살을 빼고 이제 한 60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60일이 정말 힘들었죠. 맞아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훨씬 편하기는 했던 사실 것 보면 근데 지금 옆집 언니는 60일 정도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1년을 맞아요. 하면서도 힘들어서 계속 1년 내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의 그 젖의 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지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유수유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1년을 내가 잘 안 크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보면 지방이 많지 않은 그런 류의 본인이 젖이었고 자기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애가 항상 배고파했던 거예요. 많이 안 나와서. 그게 아까 시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잘 부분이랑 판단을 같은 것 해야 돼. 같은데 뭐 아이가 정량을 먹는다 치더라도 그 영양분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유를 처음에 좀 먹다가 뭐 모유가 잘 안 나오는 바람에 분유로 이제 거의 먹고 있지만 상당히 성장 속도 빠르거든요. 뭐 분유를 또 다행히 맞는 걸 잘 골라서 먹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 애들이 좀 작게 나왔었는데 지금 성장하는 속도가 일반적인 평균 체중으로 나온 애들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수입산인 정도로 크고 거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분유가 정말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보다 분유수유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거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플 때 모유수유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플 때 못 먹이는 약들이 되게 많대요. 약을 먹었을 그렇죠. 경우에 뭐 수유를 할 수도 없는 경우도 많고. 많아요. 예. 그래서 아픈 어떤 걸 사람은 참지. 아픈 거를 참아야 참고, 참고 몇 달 동안 참다가 결국 다시 병원 가서 약 먹고 뭐 이게 치료한다던가 하는 것도 저 있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자지만 또 다른 이제 아빠들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 아빠들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모유를 먹이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거든요. 그 고통에 대해서도 옆에서 지켜보긴 하지만 실제로 겪지 않기 때문에 그 전몸살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먹이면서의 그 고통들 힘든 부분에 있어서 엄마들처럼 똑같이 느끼지는 못하고 게다가 분유값이 안 들죠. 젖병을 씻을 필요가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독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된 거 어쨌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엄마 와이프가 알아서 먹이겠지. 그러면 밤에도 안 돼요. 생각해보면 밤에도 가만두지 새벽에도 않겠어요. 남편은 쿨쿨 자고 애 하나인 집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처음에. 쌍둥이고 분유를 먹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케이스와 다르지만 제 주변의 분들은 상당수가 지금 말씀드렸던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오롯이 엄마가 이 모든 모유수유에 대한 고통과 힘든 거를 다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렇죠. 저는 그 모유수유를 할 때 남편이 제가 초반에 너무 고생하는 거 보고서 모유수유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네. 제가 이제 그 아까 유두균열이나 그런 거 왔을 때 약을 사오는 거나 이제 그 유두크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사오는 거나 아니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프다는 표현을 신랑 귀에다 대고 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계속 나는 지금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임신하는 동안에도 제가 입원을 몇 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출산을 하고 나니 웬걸? 더 힘들어. 힘들어진 거예요. 아니, 아니. 네, 초반에. 제가 남편한테 저는 이제 육아를 남편한테 많이 맡기는 스타일인데 나는 애를 10달 동안 품고 있었지. 나는 상고도 겪으면서 애도 낳았어. 나는 전몸살까지 겪으면서 그렇죠. 애 모유수유 되는데 너는 한 게 뭐니?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드는 그래서 생각이 저는 아이 이름을 쓸 때 정말 고민했습니다. 성을 제 성을 따라야 되는가. 분노하셨어 지금. 도대체 해준 게 내가 한 게 훨씬 많은데 왜 아니, 아빠의 성을 따라야 되는지. 두 개를 다 붙여가지고 내자로 만들면 되죠. 이름 네, 제가 해가지고. 또 저희 또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따랐어요.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엄마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 엄마에게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네요. 생각도 들죠. 그러지 못하는 엄마들에게 그렇죠. 좀 죄책감을 들게 그거는 하는. 되게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예전에는 이런 좋은 분유도 없었고 실제로 모유에 비해서 분유 우유밖에 가격이 먹일 떨어졌거든요.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보면 사실 분유 업체들도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성분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성분을 넣어서 아이에게 좀 더 건강하게 먹일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현대에 와서 봤을 때 예전처럼 모유를 무조건 강요할 수 있는가? 엄마의 그 선택의 문제로 두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도 엄마가 모유 수유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누가 비난을 한다던가 절대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면야 뭐 그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아니 없지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안 그래도 옆집 언니가 최근에 이제 저희랑 얘기하다가 했던 얘기가 뭘 얘기했죠 제가? 너무 산후조리원에서 많아, 봤는데 어떤 그 젊은 맞아요. 젊은 맞아요. 산모가 맞아요. 아. 네, 압박 붕대를 감고 네 남편이 나는 너의 바디라인이 더 중요해라고 그렇죠. 하면서 압박 붕대를 감으라고 해서 부부 관계도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 엄마는 자신의 가슴이 처지는 게 싫어서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이 모유수유를 포기한다라고 그걸 비난할 수 있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자기 가치라는 게 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는 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선택을 하고 또 이제 나의 그런 것도 중요한 사람은 뭐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거예요.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네 부모님들도 조금 인식을 바꿔주시면 좋을 게 예전에 부모님이 저희를 키우던 시대에는 분유가 사실 별로 좋지 않았고 무조건 모유를 먹였잖아요.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분유를 못 돈이 먹었어요. 없게 됐죠. 그때는 돈 있는 집에서는 분유도 분유를 워낙 비쌌고요. 먹었어요. 네. 그런 인식이 있으신 나머지 지금의 뭐 며느리나 딸에게 이왕이면 모유수유 하라고 모유수유 이왕이면 하면 좋죠. 근데 그걸 약간 압박식으로 모유수유를 하지 않으면 너는 좋지 않아. 약간 이런 요즘에 그런 부모님들이 은근슬쩍 있죠. 약간씩 압박을 하죠. 왜 키우는 무조건적으로 거에 먹이라고 하지 대해서는 않지만. 코멘트를 하면 안 되죠. 제 친구는 출산을 하고 나서 거의 한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회사 때문에 출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유를 좀 잘 나오는 아이였는데 그냥 끊은 끊었죠. 거예요? 끊고 그러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는데 애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아플 때마다 모유를 안 그때마다 먹여서 이제 모유를 얘가 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라는 얘기를 그럴 계속 수도 하시니까. 있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서. 얘는 애도 이제 키우려면 생계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생계도 그렇고 자기 인생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니, 그리고 하고 그러면 싶었던 일이고 본인의 아들도 좀 부담이 덜 텐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지금도 애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지금 현재도 계속 그건 진짜 종종 저희뿐만 아니라 얘기하시다가.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조금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네. 방송을 듣고. 제 친구도 근데 그래요. 본인이 이제 3개월만 딱 있다가 이제 회사를 가야 되니까 바로 이제 젖을 말린 케이스인데 애가 아플 때마다 내가 모유수유를 안 해가지고 애가 아프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자기 성격이 본인을 계속 그렇게 막 자책하고 괴롭히고 죄책감을 자책할 만한 느끼고. 성격이면 정말 뭐 힘들어도 그냥 먹여야죠. 하는 게 나아요 진짜 그러면 낫고. 유축을 해서라도 냉동을 해서라도 근데 먹여야죠. 정말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래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 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신 분들도 이제 나도 역시 최선의 선택했고 최선을 다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대 그거를 남한테 뭐 굳이 강요하거나 그렇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근데 것 집에 계신 분들은 모유수유 하기가 편한데 회사에서 가끔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회사에 수유실 자체가 있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가장 슬픈 게 회사에서 유축기 화장실에서. 자체가 화장실 유축기 자체가 전기를 쓰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는 이게 너무 비참하고 그렇죠. 슬프고 비참하고. 이게 굉장히 예. 뭔가 젖소가 된 듯한 네,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것도 다시 또 냉장고에 넣어놔서 보관했다가 다시 퇴근할 때 가져가는 그게 내가 정말 그러네.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 애한테 이렇게 먹여야 되나. 근데 또 그렇게 고민하더라고요. 키우신 분들은 또 그 자부심은 또 상당하시더라고요. 난 저도 못할 아는 것 선배가 같아, 그렇게. 한국 거래소 화장실에서 그렇게
유축을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먹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삼자 입장에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뭐라 할수 있는 노력이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가상한 거예요. 아, 그렇죠. 뭔가 자기의 자부심,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부심을 느낄만 한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해주기에는 사실 그렇게. 제가 이제 셋째로 출산을 할 거잖아요. 과연 나는 모유수유를 할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여기 쳐드릴게요. 저희는 심지어 고개를 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시든지. 셋째는 어차피 네, 회사에서 데리고 일도 할 출근하셔도 거고. 됩니다. 예? 제가 가드릴게요. 저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모유수유는 당연히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출근을 할 거면 젖을 말리겠다. 안 한다고 하는 게 초유도 안 먹인다? 초유는 먹여야죠. 먹이고? 저 육아휴직을 아예 안 주실 건가요? 저 육아휴직을 완전 준 회사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본인이 안 쉰다고 그럼 하는 초유는 거죠. 네. 충분히 먹일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근데 초유 뒤로 나오는 모유가 그렇게 분유하고 그렇게 많이 맞아요. 크게 안 그래도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얘기를 저도 들어서 많이 들어서. 그냥 셋째는 그냥 저도 이제 회사도 이제 얼른 일하고 싶고 하니까 그냥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유수유 얘기를 또 하다 보니 첫째와 둘째를 한 게 생각이 나면서 괜히 미안해서 또 할 수 첫째를 있는. 욕심이 하면 생기나요? 둘째도 하게 되고 셋째도 하게 된대요. 이미 몸이 망가졌거든요. 아픈 것도 덜하고. 이미 미용적인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나중에 수술을 근데 하자. 저는 솔직히 좀 걱정돼. 여기서 이 정도인데 둘째 낳으면 그땐 진짜 수술을 해야 되나? 과학의 힘을 빌려야 되나? 수술하신 분들도 많고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수술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면서 병원에서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게 모유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한번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크게 이슈가 된 게 보형물이 그게 터져서 모유와 함께 섞여서 나온 적 애한테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들어가서 같아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 그다음부터 권고를 하는 게 모유수유를 하려면은 그 전에 병원에 들려서 확인을 하고 혹시 터진 부분이 있나 근데 있으면 안 확인을 되는 한다고 거고. 해도 모유수를 하는 과정에서 터질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는 애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아유,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상당히 안 실리콘 좋죠. 성분인데 실리콘인데. 근데 너무 충격이다. 모르셨어요? 엄청 이슈가 엄청난 돼서 이슈가 됐었어요. 네. 내가 그걸 안 봤나? 뭐 수술을 계획했습니까? 왜 그 저 생각을 나중에는 아, 꼭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애들 하고 낳으면 싶어요. 다 나중에 다들 하시는 분들이 네, 많대요. 마흔에는 그래서 하고 나이 다 들어서요? 마흔이 되는 여자 아닙니까? 아니 마흔이 아니고 그런 얘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가만둘 수 없네요. 미용. 네,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 여성분들의 근데 생각이니까. 만약에 나의 그 라인을 위해 그 라인에 대한 고민 때문에 모유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과학의 힘을 빌려도 되겠네요 나중에. 네, 다 하고 나서 그죠? 저도 그 네. 그냥 셋째까지 근데 나가고 과학의 힘은 그럴까요? 과학의 힘이지 않습니까? 티가 나잖아요. 근데 막상 또 그때 되면 또 돈 아까워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요즘은 할 잘해서 아니 잘하더라도 저는 네. 글쎄요, 뭐 제가 볼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네요, 어차피. 그러니까 수술하는 기준이 결혼 그 출산 전이랑 출산 후랑 다르대요. 출산 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쁘게 그런 목적이고 출산 후에는 그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수술이라서. 아이고 많이 알아보셨나? 주위에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미혼이신 분인데 네, 하신 분들이 아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제 주변에도 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저도 아프지가 많아요. 않대요. 네, 이게 어떻게 이게 모유수유 잘 얘기가 근데 운동을 하면서 많아요? 수술을 하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처녀 때보다 오히려 몸매가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뭐죠? 미용적으로 가네요. 모유수유가 아니,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상태 그리고 조건이 모유수를 하기에 충분하고 그쵸? 본인이 그 의지가 굳어졌으면 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하다가 힘들어진 경우에는 죄책감 없이 포기하고 아니 저는 아예 그거보다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모유수를 하겠다 안 하고의 문제는 엄마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 사회적 통념 자체를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 인식에서도 모유수유를 하지 않으면 나쁜 엄마다라는 인식도 사실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거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유는 면역 성분이 워낙 확인된 바가 많고 실제적으로 색깔만 봐도 사실 진하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요거는 왠지 건강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남자가 봤을 때 드는데 초유 같은 부분은 초유는 사실 좀 먹였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고 그 이유에 있어서 모유수를 뭐 3개월, 6개월, 1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진짜 엄마의 선택에 편하긴 맡기고 한데, 싶네요. 진짜. 저는 여행에 가서도 진짜 짐을 전혀 안 들고 갔거든요. 근데 편하고 장단점은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첫째, 둘째 낳았을 때 특히 첫째 때 분유 파동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더 그렇겠네요. 진짜 분유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원래도 약간 그런 거 좀 못 믿으시죠? 예, 저는 원래 또 자연에서 의식이 생성된 거 아니면 내가 논밭으로서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믿지 않는 신기하게 또 본인은 스타일이라. 굉장히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조미료 몸이 들어간 너무 거 되게 편해야 돼서. MSG를 좋아하시거든요. 참 무슨 덩어리냐. 아니, 근데 그때도 막 이제 모유랑 분유랑을 되게 많이 원래 처음에 고민을 했을 때
막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이제 이게 성격이 있으니까. PPT 만드셔야죠. 네, 또 이거 막 자료를 찾아보면 뭐 논문이라던가 그 모유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뭐 장점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분유를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되게 90년대, 2000년대 초 오래된. 되게 초반에 이제 나왔던 연구 결과들이에요. 그럼 그때 분유는 사실 지금의 분유보다 훨씬 확실히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우리 다산의 여왕님 정말 옛날에 애를 낳으셨네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비교한 자료들도 어떻게 그렇게 1990년대 후반 세기 말 밀레니엄 근데 전 그런 것들이 원래 그 옛날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또 진행을 맞죠. 해서 더 연구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유들을 가지고서 한 연구 결과들은 솔직히 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사실 뭐 저는 해보니까 분유를 이렇게 먹여보니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분유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분유는 예전 그 자료들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아마 성분이. 그렇죠. 뭐 분유 회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워낙 말씀하신 대로 분유 파동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좋을 보면 건데 과연 위생은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글쎄요. 근데 저는 다산의 여왕님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좀 일정 부분 아는데 과연 또 모순이에요. 이 아이는 좋은 놈을 먹을 것인가? 위생은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철저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는 굉장히 철저할 건데. 꼭 믿을만 할 때 한 번씩 터지는 그 육아 카페 이제 또 자주 보다 보면 뭐 하나씩 꼭 나오거든요. 그럼 또 잘 믿고. 이건 어찌 보면 케미포비아에 대한 맞아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분유도 지금 아까 믿을 수 없는 막 그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모유 같은 경우에도 모유를 먹었는데 진짜 영양소가 없는 모유일 수도 맞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맞아. 이런 엄마가 잘 경우에는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모유는 엄마가 뭐- 항상 모유 수유할 때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잘 먹어야 된다 했는데 많이는 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모유 수유 할 때도 잘 먹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애를 임신 전부터 사실 몸 좋은 걸 먹고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하는 그러니까 사실 보면 되게 부단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유 수유를 하면 편하다라고 하셨는데 훨씬 안 편한 걸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저 전부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나이스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모유수유 하는 동안 아프지도 않았고 그렇게. 다행히. 예, 그 전에도 뭐 관리가 잘 됐었고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평생 다이어트를 또 하고 계신 분이라서 저는 운동하고 완전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네, 그래서 모유 수유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살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연예인들 보면 모유 수유로 살 뺐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간간히 나오시잖아요. 아니, 근데 아, 나 근데 저는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기분 나빠. 모유수유한 게 되게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들은 근데 모유 수유만으로 마치 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알고 보면 절대적으로 개인 보면요. PT, 필라테스 수천만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죠. 네. 엄청난 투자를 하죠. 모유 때문에 자기가 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나는 살 뭐 다 뺐다? 그래서 결혼을 안 완전 하는 거짓말이야. 저한테는 주위에 뭐 모유 수유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보기도 하고 했는데 연예인들이 당장 저렇게 모유 수유하면 쉽게 살 빼고 어떻게 더 마르고 뭐 저희끼리 얘기지만 비주얼 지방 갱신? 흡입하는 연예인들도 많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쉽게 그렇게 나오니까요. 무조건 모유 수유는 좋은 거예요라고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제가 세뇌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좋은 건가 저는 그런 걸 보다. 보면서 약간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 남편들이 만약에 좀 약간 좀 그렇게 많이 이해력이 좀 부족하고 이해심이 부족한 남편들이 그런 거 보면 너는 왜 그래? 왜안 하니? 왜 안 네, 되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너는 똑같아요. 왜 그래? 너는 그러겠네. 쟤는 모유수유 하고도 조성부인데 저렇게 너는 이쁘고 원래 몸매가 뭐 좋은데 먹니? 막 이런 소리 연예인이 하겠죠. 비현실적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 갑자기 왜 우울해지죠? 살이 안 빠졌어. 마무리 단계에서 우울해지네요. 아니 이번에 한번 셋째를 낳고 모유수유를 하면서 이제 식단 조절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그러면 예전에 그 날씬한 몸매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10년 전이요? 본인을 더 사랑하시는 세 분이라 번이나. 네. 왜 제가 그러고 마흔에 나랑 손잡고 저기 병원 수술하러? 같이 가시죠, 팀장님 다 같이 해가지고. 팀장님 왜요? 패키지로. 팀장님 바로 쌀 텐데. 네. 나이를 공개하지 않았죠? 팀장님 곧 가야 될 아니 텐데. 나중에 애기 낳고 그러고 다 같이 손잡고 가면 팀장님이 아니라 시리님이죠. 시리님 곧 가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 시기가 좀 빨라요. 우리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 장기간이고요. 어쨌든 결론을 내자면 이제 모유수유든 분유든 어쨌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는 뭐 누구든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 않겠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네. 않고 엄마가 가장 행복한 선택을 그렇죠. 하는 게 맞아요. 아이한테 엄마와 아이와 좋은 가장 행복한 거니까요. 선택을 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큰 그런 거부감이나 뭐 죄의식이나 이런 거 갖지 마시고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뭐 하실 말 네. 있으세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너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끝이에요. 뭔가 할 말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다, 같아서.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전술가